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2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넓히는 그런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9월 10일부터는 검찰의 수사 범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그리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선거법 관련한 범죄 요렇게 제한되고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선거법이라는 부분도 또 경찰로 넘어가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두 가지로 한정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라는 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은 시행령에 보면 그게 이름이 이겁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죠.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부패범죄를 하면 뭐 뇌물죄, 뭐 알선수재죄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경제범죄라 하면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범위를 확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수완박으로 제한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조금 넓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 이런 거는 지금 현재의 검수완박법과 그 시행령으로 보면 이제 경찰로 넘어갑니다. 9월 10일부터는 이거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로 넣겠다. 그 다음에 매수 및 이해 유도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지금까지 직권남용은 공직자와 관련한 범죄고 매수 및 이해 유도는 선거범죄 일부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건 다 부패범죄다. 이렇게 넣는다는 거고, 방위사업 범죄 중에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이거는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제범죄다. 그 다음에 서민을 갈취하는 뭐 폭력조직이나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뭐 이런 조직범죄 이것도 민생침해범죄이기 때문에 경제범죄다. 이제 이런 식으로 범위를 조정한다는 거죠. 물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범죄 하나가 공직자가 경제범죄를 저지르는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선거범죄와 연관된 어떤 부패범죄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범죄가 요거는 부패고, 요거는 경제고, 요거는 뭐 공직자고,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하니까 기본적으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뭐 모두가 다 아는 일인데, 자, 그런 횡포를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라고 해서 부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포가 다 됐죠. 그 상황에서 9월 10일을 맞게 되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돌파할 것이냐, 이거는 지금 여권으로서는 지상과제인 것이죠. 그리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봐서는 아니 범죄를 경찰이 수사하든 검찰이 수사하든 누군가 하여튼 그 범죄 혐의를 잘 밝혀내서 처벌만 잘 하면 되는 거지 누가 수사하느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수사하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밝혀내서 정말 법률적 정의를 제대로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국민 입장에서는 뭐 검찰이 수사든 경찰이 수사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누가 수사를 잘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그 과거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검수완박으로 해서 검찰이 아무래도 수사를 잘하니까 문재인 청와대와 또 이재명 의원, 지금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를 좀 이렇게 중간에 붕 뜨게 하기 위해서 그 수사 역량을 그렇게 위해서 검수완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지금처럼 과연 시행령으로 범위를 넓혀서 대처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옳은가? 이거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당장 자, 민주당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겠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를 통과한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대통령 시행령으로 원위치시키려 한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과거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이름을 이렇게 바꿨죠. 그걸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직 뭐 출범은 안 시켰는데, 이 여기에서 하는 거는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냐 하는 걸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 얘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직접 수사권도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검수완박이 완결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지금 국민의힘이 여하튼 논의를 해보자, 여기까지는 양보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좀 넓히자, 이렇게 하면 국회와의 전면전이 아니고 민주당과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정무적으로 옳으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제는 검수완박은 잘못된 거다. 그건 되돌릴 수 있으면 되돌려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어렵죠.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가 민주당인데 그걸 법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행령으로 이렇게 또 우회하려고 하는 거는 이 또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꼼수로 보인다. 그리고 효과도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정무적으로 본다면 다른 방식이 낫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선 지금 이대로면 아마 민주당은 이런 유혹에 빠질 겁니다. 그래?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놨더니 그걸 무력화하는 거를 시행령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우리가 검수완박법 다시 만들어야지. 제2차 검수완박법 유혹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이제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아예 법률에 명시합니다. 검찰청법에. 검찰은 이러한 법을 직접 수사한다. 이런 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아예 법에 명시한다. 시행령으로 위임하지 않는다. 그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또 한 번 검수완박 파동.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검수완박 파동을 오히려 제2차 연장전을 유도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정무적으로 보면 조금 단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민주당으로 하여금 또 한 번의 일종의 폭주, 이거를 지금 유발하는 것 아니냐. 아마 민주당 앞으로 이제 논의를 한다고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가능성이 있죠. 어차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대인데 그 지지율 한번 믿고 검수완박법 한 번 더 통과시키자.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시행령으로 이런저런 얘기 못하게 못을 박아놓을 가능성 있습니다. 그걸 오히려 유발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런 뿐만 아니고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라는 거는 진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향해서 가는, 거기까지 국민의힘이 동의를 해놓고 지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는 그런 쪽은 방향하고도 또 맞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느냐? 정무적으로 보면 저는 방법이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놨죠. 그걸 좀 기다리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처분 아마 한 두어 달, 보통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한 두어 달 정도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어 달 정도면 벌써 신청한 지 꽤 되니까 아마 다음 달쯤에는 나올 거래요. 9월쯤에는. 그걸 좀 기다리면 어떤가. 그래서 거기서도 이게 도저히 거기서 예를 들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수완박법 바로 일단 검수완박법 전으로 복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는가. 너무 서둘렀다 하는 측면 하나. 만약에 거기서 기각이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대비하면 지금까지 검경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거에 보면 검경합동수사본부하고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검경협의체 같은 거. 그거는 직접적으로 야당을 자극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뭐 현행법에 엄연히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제도를 활용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 뿐만 아니고 국가수사본부 있죠. 지금 경찰 산하기관으로 있습니다. 이 국가수사본부의 역할, 이런 것들을 역량,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중장기 계획, 이런 걸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 있죠. 국가수사본부 뿐만 아니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경찰에도 수사 잘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경찰 중에 수사 잘하는 사람들로 뭐 특수팀 같은 거 하나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경찰이 지금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워낙 넓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그 국가 전체의 범죄 수사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야당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정무적으로는 오히려 나은 것 아닌가. 지금 이렇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으로 하여금 제2 검수완박법 파동을 지금 불러오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민주당의 아주 극렬한 저항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보다는 아마 뭐 거의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정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회의 협조를 받을 일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과연 뭐 협치까지 제가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냥 싸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정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 그 다음에 야당을 너무 자극한다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를 좀 서두르지 않고 계획을 세워서 또 야당을 지나치게 자극하지도 않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이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검수완박법 그 잘못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우려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야당을 크게 자극해서 과연 이게 굴러갈 것인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펼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는 정무적으로 보면 크게 그렇게 이익이 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꼭 이 방법이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오늘 입법 예고를 합니다. 뭐 입법 예고 한다고 해서 뭐 거의 그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걸 좀 잘 조정을 하고 야당과도 좀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서 이걸 정무적으로 조정하면 어떤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직구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두뇌를 활용해서, 그게 바로 정무적 판단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좀 이 검수완박 국면을 돌파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할지는 뭐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걸 또 다 걷어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약간의 조정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무적 요소를 좀 감안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